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소만절기를 전후로 해서 많이 나오죠. 죽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선한 죽순은 이 시기가 지나면 없어져 버리죠. 물론 캔으로야 1년 내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신선한 죽순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꼭 한번 드시는 것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맛과 또 향에서 이 캔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이 죽순은 기름을 흡수해주는 그런 작용이 좀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 요리에 이렇게 부재료로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 죽순 자체만 가지고도 훌륭한 요리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 부재료로 인기가 더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그 탕에 넣기도 하고 아니면 이 볶아 먹기도 하고 또 전과를 만들기도 하고 장아찌를 만들기도 하죠.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죽순에 대해서 효능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순은 대나무 땅속 줄기에서 이렇게 돋아나는 어린 순을 죽순이라고 하죠. 이 한국이나 중국, 일본에서 식용으로 또는 약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부 이남 지방에서만 나오죠. 이 기름을 흡수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중국 요리, 기름기가 많은 그런 중국 요리에 부재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리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이 별미로 이렇게 먹는 그런 요리죠. 이 죽순은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오죽순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빠르면 하루에 30cm 정도까지도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죽순은 이 나와서 한 10일이 지나지 않는 그런 어린 이 순만 죽순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이 민담에 죽순이 많이 나면은 그에 풍년이 들고 이 죽순이 만약에 많이 나오지 않으면은 벼농사도 흉작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그만큼 죽순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뜻이겠죠. 주로 그 채취 시기는 4월에서 6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문헌상에 기록되어 있는 죽순에 관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보산림경제지나 임원경제지에는 죽순으로 밥을 하거나 전과를 만들고 또 죽순으로 나물 만드는 그런 다양한 요리법들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보감에 보면은 맛은 달고 성질은 차며 번열과 갈증을 멈추게 하고 원기를 회복시킨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식물 본초에는 담을 없애고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어서 열이 있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또는 무서움증 등에 좋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식물 의기에는 담을 삭이고 장을 잘 통하게 하면서 해독작용이 있고 술을 깨게 하며 이 두드러기에 좋다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또 본초구진에는 죽순은 달면서 차다, 담을 없애고 열을 내리며 고기와 함께 삶아 먹으면은 음혈에 유익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 혈열 독성으로 인한 두드러기 증상에 탕으로 끓여서 약으로 먹으면 좋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 죽순은 이 담을 삭이는 그런 그 성질은 분명히 있겠죠. 여러 책에 그렇게 언급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성질이 차니까 이 몸에 열이 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그 혈액 쪽에 열이 있어서 이 몸에 그 독성까지 있어가지고 몸에 종기 같은 거 두드러기 이런 게 날 때 죽순을 먹으면은 일정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양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죽순의 효능 잠깐 보겠습니다. 이 죽순은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폐경, 심장경, 대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효능은 크게 나눠서 청열, 소담, 또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신다라면은 청열 해독 작용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청열 소담 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열을 내리면서 가래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풍열 감기나 폐에서 열이 나면서 노란 가래가 나오는 그런 기침에 적합할 거고,
또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그랬는데, 소변을 잘 통하게 하는 것은 수액대사죠. 그래서 이 수액대사가 잘 안 돼서 몸이 부어서 이렇게 수종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복수가 차거나 이런 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을 잘 통하게 하는 것은 이 죽순의 섬유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장의 유동 운동을 좀 활발하게 해서 이 대변을 잘 통하게 해서 변비를 해소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신다라면은 해독작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혈액 속에 열이 나면서 독소가 있을 때 우리 몸에 종기가 나고 또 두드러기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이 죽순이 효과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영양학적인 죽순의 효능 보겠습니다. 죽순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대장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변비 해소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동양의학적인 그 효능하고 같죠. 그 다음에 또 죽순에는 티로신, 콜린 성분이 있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튼튼하게 하면서 기억력을 좋게 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 흡수 작용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어서 고혈압이나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라고 했고, 이 죽순에는 또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B, 비타민 C, 글루타민산 등 이런 영양소가 많아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도 강화시켜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죽순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성분을 억제해서 마음을 안정시켜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엽산 성분은 혈액 내에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줘서 빈혈을 예방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죽순의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죽순은 성질이 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을 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비위가 허약하고 사지가 찬 사람들, 즉 몸이 찬 사람들은 더 차게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 어린이들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또 죽순에는 그 시아노겐이라는 이런 독성물질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삶아서 이렇게 그 물에 좀 담가놨다가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아린맛도 좀 빠지죠. 그 다음에 또 죽순에는 그 수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으로 이렇게 결석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결석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이 옛날 문헌 그 청나라 왕명영은 그 수식거 음식보에서 죽순은 발병하기 쉬운 식품이다. 오래 병을 앓고 난 후나 임산부들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분들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순에는 시아노겐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고 또 그 옥살산에 의한 그 아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꼭 그 손질을 하고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가 요리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손질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겉껍질들을 다 벗긴 후에 반이나 아니면 네 쪽으로 이렇게 갈라서 이 쌀뜨물이나 아니면은 물에 밀가루를 타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거기다가 이제 그 죽순을 넣고 한 20분 정도 삶습니다. 한 20분 정도 삶은 다음에 이제 찬물에 식혀서 찬물에 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담가 놓으면은 이 독성도 없어지고 또 아린 맛도 다 빠지죠. 그래야지 이제 비로소 이렇게 요리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드러운 죽순이 됩니다. 우리가 그 평상시에 이렇게 죽순을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막상 죽순이 이렇게 생기면은 어떤 요리를 해야 될지 이렇게 망설이게 됩니다. 따라서 죽순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순은 그 기름기를 잘 흡수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고기하고도 잘 어울리는데 이 불고기 요리할 때나 아니면 갈비찜을 할 때 이렇게 죽순을 넣으시면은 고기의 어떤 그 식감하고 또 그 죽순의 어떤 부드러우면서 약간 씹히는 그런 식감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고기 요리할 때 이렇게 넣으시면 좋고요. 또 그 야채 볶음 할 때도 이 야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볶아주면 좋고, 그 다음에 그 골뱅이 무침 할 때도 이 오이나 양배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 죽순을 넣어 주시면은 또 다른 이렇게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흔하게 만들어 먹는 죽순 들깨탕이 있죠. 죽순하고 이렇게 표고버섯, 또 어떤 분들은 뭐 바지락이나 이런 것들을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렇게 탕으로 이렇게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죽순을 전처리한 뒤에 그 다음에 죽순에다가 양념을 해가지고 나물을 만들어도 좋고요. 또 죽순을 가지고 김치를 담아도 맛이 좋습니다. 닭고기탕에 넣어도 되고, 또 이 죽순을 간장조림으로 해서 이렇게 좀 달짝지근하게 이렇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 야채볶음 할 때 죽순을 넣어도 맛이 좋고요. 이 죽순을 가지고 또 그 숙주나물하고 이렇게 고기 뭐 이런 거 넣고 냉채를 만들 때 이용을 해도 좋습니다. 이 죽순을 가지고 장조림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샤브샤브도 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죽순 소고기 장국도 이렇게 만들어 먹기도 하고, 죽순을 이렇게 그 삶아 가지고 전처리한 다음에 이 초고추장에다 찍어 먹는 것을 죽순 숙회라 그러죠. 이렇게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돼지고기 주물러 갈 때 죽순을 넣어도 맛이 좋습니다. 또 죽순 밥은 또 옛날부터 많이 해 먹었죠. 그래서 밥을 할 수도 있고 장아찌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된장국에 넣어도 이 맛이 있습니다. 죽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신선한 죽순을 이렇게 맛보기가 힘드니까 이 소만 전후로 해서 이 죽순이 많이 나올 때 여러분들 한 번씩 별미로 만들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